예, 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Thinking ITuber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추구의 시 귀절 중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시로서 대꾸를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19절에 어린 손자가 재치있고 귀지발랄하게 대꾸하는 것을 보시면 스며시 입가에 웃음이 돌 것인데요. 예, 할아버지와 손자가 시로 대꾸하면서 한 발짝씩 나아갈 때마다 매화꽃이 떨어지고 죽엽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긴 겨울이 빨리 가고 진짜 매화꽃이 한 송이씩 한 송이씩 활짝 피는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를 감상하시면서 하루빨리 진짜 매화꽃이 활짝 피는 봄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유순복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문장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수 유손왈 무일 연제 5, 6세 수야 포무일이와 선작 일구시왈 손자 야야 독서불 사 무일대지 대왈 조부조조 약주맹 수우 어설중 부무일리행 작 일구왈 구주 매화락 어졸 무일대왈 개행 주겹성.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유몽인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유몽인은요, 호가 어우당이고 사시가 문청입니다. 이 사시라는 것은 국가에서 내린 시호가 아니고요, 전라도 유생들이 그 유몽인의 그 청렴함을 기려서 사적인 방법으로 내린 시호입니다. 그래서 은곡사에 봉양하게 되는데요. 신원된 이후에 나라에서 다시 의정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이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 유몽인도 이제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그 시대를 산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부침이 심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길어지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문장가입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어우야담의 저자지요. 시문집으로 이제 어우집이 있고요. 그리고 외교가로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글씨를 잘 써서요. 전서, 예서, 해서, 초서에 출중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 쓰는 체가 있지요. 예를 들면 장지 같은 사람은 초서에 뛰어나고 종효는 해서에 뛰어나다든가. 저도 이제 글씨를 조금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서체보다 초서가 좀 쉽더라고요. 물론 왕이지 같은 그 사람은 해서와 초서에 모두 뛰어나서 그 글씨의 성인이다는 그 서성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요.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가 담겨있는 어우야담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어우야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조선 설화 문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에 가면 이런 설화 문학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유몽인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야사나 항담, 가설, 그러니까 이제 구전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되는데요. 흔한 그 음담패설이 아닌 생활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감하고 좀 획기적인 풍자를 이용했대요. 문체가 간결하고 명쾌하게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편이 인륜, 종교, 학예, 사회, 만물편으로 구성을 한 책입니다. 그 임진왜란 전후의 그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되겠죠. 필사본이 전해져서 국립중앙관 규장각 도서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채수 유손왈 무일 연제 5, 6세. 채수는요, 성이 채씨고 이름이 수입니다. 채수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시죠. 채수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서 본관이 인천입니다. 자는 기지고요. 호는
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집으로 라제집이 두 권 있는데요. 이 라자가 게으를 라자인데요. 그 문중에서는 그 본음인 라로 그냥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라제라고 했습니다. 기지에서 기자가 이제 늙은이 기자인데요. 그리고 여기 나태하다 할 때 나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육아적인 스타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균 대사성을 지냈고 호조 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이죠. 갑자사화 때 그 패비 윤씨 복위 운동에 가담해서 그 왕의 노염을 사서 장배를 맡고 유배를 간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풀려나서 그 중종 때 또 반정 공신으로 참가해서 인천군에 봉해지기도 하는데요. 그 벼슬살이에 대한 염증을 느꼈는지 벼슬을 마다하고 그 경상북도에 있는 함창, 지금의 상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후배들과 은거하면서 독서나 풍류로 여생을 보냈다고 해요. 굉장히 그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기억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산맥이나 그 지지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분이 쓴 설공찬전이라는 그 설화 문학은요, 좀 내용이 그 육아인들에게 좀 거슬렸나 봅니다. 그 사림들의 비난을 받아서 불태워지기도 했고요. 이 유몽인을 매우 경망스럽고 행동이 거칠고 경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의 음악에 대한 조예, 시문에도 매우 뛰어나고요. 문예로도 이름을 얻을 정도로 그 당대 제사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마저 읽어보면요. 채수에게는 손자가 있었어요. 손자죠. 왈. 누구냐면 무일이라고 합니다. 요 일자는요, 달아나다 혹은 편안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게으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수가 자기의 호를 라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게으른 사람. 손자 이름도 일이라는 글자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게으름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손자의 이름을 게으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무일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연제 5, 6세 요거는 겨우제자이죠. 겨우제자는 제주제자 있죠. 그것을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5, 6세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28 청춘 그러면은 28이 16해서 16살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5, 6세 하면은요, 이거는 뭐 5, 6이 30이 아니라 5 내지 6세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채수에게 손자가 있었는데 왈 무일이라고 한다. 나이는 겨우 5, 6세이다. 수야 포 무일이와. 수가 채수죠. 채수가 밤에 포 쌀포죠. 무일을 안고서 접속사 순접입니다. 무일을 안고서 누웠어요. 누워서는 선작 일구시왈 그랬어요. 선 먼저 선 지을 작 일구 시 한 구절을 먼저 짓기를 왈 무엇이라고 지었을까요? 손자 야야 독서불이라고 먼저 한 19절을 읊었어요. 손자는 야야 밤마다. 이 야야는요 같은 글자를 겹쳐 씀으로써 밤을 강조했죠. 밤마다. 그래서 야야 하면은 첩어 관계로 만든 단어입니다. 독은 읽을 독이고 글서자이죠. 독서불 원래는 불독서라고 해야 이제 순서가 맞겠지만 뭐 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잘못됐다랄 것 없고요. 이제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는 말로 책을 읽지 않는구나 해서 불자를 뒤로 어순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보시면 손자는 밤마다 책을 읽지 않는구나 하고 이제 먼저 운을 띄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사무일 대지 했어요. 사자는 사역조동사예요. 누구에게 시키다 이거죠. 자기 손자 무일에게 시켜서 대지 대꾸할 대자죠. 지자는 지시대명사 지자예요. 무엇을 지시했을까요? 요 앞에 19절을 그것에 대꾸하라고. 손자는 밤마다 책을 읽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운을 띄었으니 그것에 대꾸해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대꾸했을까요?
대왈 대답하기를 조부조조 약주맹이라고 대꾸했습니다. 이 5, 6살 된 아이가 예, 조부는 마땅히 할아버지죠. 여기서도 첩보 관계로 단어를 만들었어요. 아침마다, 아침조죠. 아침마다. 약은 이제 양약자고 술조자 그리고 사나울 맹자입니다. 심하다는 뜻이 되겠죠. 예.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약주가 심하시네라고 대꾸했어요. 정리해보면요. 손자 야야 독서업을 조부조조 약주맹 이렇게 하나의 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하고 조부가 대꾸가 되고요. 야야하고 조조 대꾸죠. 예. 독서업을 약주맹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대꾸를 이룬 연이 되겠습니다. 손자가 책을 하나도 안 읽네 하니까 할아버지는 술만 드시네 이러고 대꾸한 것입니다. 참 신통방통하죠. 이렇게 대꾸를 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예,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수, 우, 어, 설중, 부, 무일이 행 했습니다. 예, 채수가 또 우자죠. 또 장소 오저사고 눈설자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짐질 부지요. 예, 업었다는 의미예요. 무일이는 손자고 접속사 뭐뭐 하면서 행 갈행입니다. 예, 해석 보시면요. 채수가 또 눈이 오는 속에서 예, 눈 속에서 그러니까 눈이 오는 그 눈밭에서 무일이를 업고서 가면서 예, 할아버지가 이제 무일이라는 아기 손자를 업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예. 작일구왈 또 이제 아까처럼 예, 한 구절의 시구절을 지어서 말하길 구주 매화락 하고 말했어요. 예. 구는 강아지 구자예요. 요 앞에는 이제 개사슴록인데 이제 개견자와 같은 뜻입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요 문장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구라고 하죠. 요 구. 마찬가지로 개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그래서 강아지 구자가 되겠습니다. 예, 요 구자는 쌀포지요. 예, 어미가 그 새끼를 이렇게 안고 있을 만한 정도의 요 입구. 예, 안에서 이제 뭐 젖을 물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달릴 주고요. 그다음에 꽃 화자이고 떨어질 낙입니다. 매화나무 매자입니다. 예, 나무 목자에다가 매번 매자죠. 예, 강아지가 달리니 매화꽃이 떨어지는구나. 예, 강아지가 달리는데 왜 매화꽃이 떨어질까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강아지가 달리니 매화꽃이 떨어지는구나 하고서는 말씀어죠. 예, 졸은 졸업하다, 끝나다 그런 뜻이죠. 예, 말이 끝나니까 무일이 대왈, 손자가 대꾸하기를 왈, 개행주겹성이라고 했습니다. 닭개자이죠. 예, 갈행자, 대나무죽, 잎옆, 이파리 옆, 이룰성입니다. 닭이 가니 대나무 잎이, 그러니까 뱃잎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예, 여기서도 왜 닭이 가니 대나무 잎이 만들어질까요? 예. 이 문장이 이제 추구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이 또 하나의 대련, 대꾸로 이루어진 하나의 연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예, 여기서 강아지 구자와 닭개가 이제 대꾸고요. 또 달아날 주, 갈행 되시겠죠? 매화, 죽엽 대꾸고요. 떨어질 락, 이룰성, 아주 완벽한 대꾸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강아지가 달려가니 매화꽃이 떨어지고 닭이 가니 주겹이 만들어지나요? 눈밭을 이제 할아버지가 아기를 업고 걸어가는 배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강아지가 막 달려가니까 그 눈 위에 강아지 발자국이 이제 찍히는데 찍힌 그 발자국이 마치 좀 매화꽃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럼 강아지가 가는 대로 매화꽃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닭이 뒤뚱거리고 가니까 닭발이 대나무 이파리 같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닭이 가니 대나무잎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구주매화락 하니까 그 어린 아기가 개행주겹성이라고 대꾸를 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는요, 그 일제강점기 때 시인으로 윤동주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일본 유학 중에 그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돼서 복역하던 중에 이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저항 시인에 속합니다. 그가 쓴 그 짧은 시 중에 그 개라는 시가 있는데요. 눈 위에서 개가 꽃을 그리오라는 19절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이제 윤동주가 이 시를 읽었었겠구나 하는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가끔 시나 노래구절 같은 거 들으면 어떤 한 시에서 차용했을 것 같은 그런 글귀들을 볼 수가 있지요. 여기 등장하는 시어로 이제 매화나 이제 죽엽이 있는데요. 이 매화나 죽엽은 이제 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매화꽃을 떨어뜨리고 죽엽을 만들어 가면서 이 긴 겨울이 빨리 가고 진짜 매화꽃이 한 송이씩 한 송이씩 활짝 피는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의 시에 전혀 손색이 없이 대꾸시를 쓴 이 무일이는 장차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제가 호기심이 나서 잠깐 찾아보았습니다. 최무일은요, 조선 중기의 문신인데, 본가는 이제 할아버지처럼 인천이고요, 자는 거경, 그리고 호는 일개고요, 문인이면서도 아주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종 사후에 그 중종의 화상을 그리는 그런 영감을 또 얻기도 했고요. 중종의 화상을 그렸을 정도면 인물화도 뛰어나게 잘 그렸을 것이고, 풀벌레 같은 초충도도 잘 그렸다고 그래요. 천축 기기에 대해서도 밝았고, 경사나 역은 이제 주역 같은 건 정통을 했다고 합니다. 서화, 음률, 의학, 복서에도 뛰어난 월매도를 그렸는데, 이황이 이 월매도를 보고 또 시를 한 수 짓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황과 매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저는 이황이 그렇게 매화 타령을 한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할아버지처럼 전서에서 팔분체 등 두루 잘 썼고 일개거라고 하는 행서로 쓴 편액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편액은 그 자체가 아주 굵고 절도가 있으면서 그 획의 변화가 풍부하고 아주 활달한 느낌을 준다고 해요. 5살 꼬마가 그렇게 시를 쓴 거를 보면 과연 그렇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아주 재주가 많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물론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이 대꾸하는 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이 시어로서 사용한 그 매화와 죽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분히 이제 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매화를 중심으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행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그 이른 봄에 매화나무 가지에 처음 그 피는 꽃을 찾아서 눈길을 나서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매 혹은 탐매행이라고 했다네요. 그러니까 찾을심, 찾을탐, 매화를 찾으러 가는 판매행.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매화꽃이 피었겠구나 하면서 이제 매화나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매화꽃을 보면서 그 봄이 온 것을 이제 만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보통 그 일반 민중들에게 퍼진 민속이라기보다는 그 시인 묻객들의 그 풍요 행사로서 그 매화나무 가지에 처음 피는 꽃을 찾아 눈길을 나서는 풍습. 이 풍습은 바로 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긴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행사가 구구소한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28청춘처럼 9980일 해서 매화꽃 80일 송이를 뜻해요. 그리고 소는 이제 사라질 소, 이 물수변에 적을 소, 물이 적다. 이것은
닮을 초보다도 적을 수가 맞겠습니다. 물이 점점 적어지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없어지느냐? 예, 추울한이죠. 추위가 없어지는 그림. 예, 99, 80일간의 서서히 추위가 없어지는 그림. 이것이죠. 예, 보름 후쯤 되면 이제 동지가 오는데요. 이 동지 날부터 예, 그때 이제 입춘대길, 뭐 건양다경 이렇게 축원도 써서 대문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 선비들은 동짓날이 되면요 벽에다가 구구소한도를 그린다고 합니다. 81송이의 매화를 그려놓는 거예요. 아직 피지 않은 81송이의 매화를 그려놓고 매일 하루 지나갈 때마다 빨간색 칠을 해서 81일이 지나면 81송이가 다 홍매화가 되면 비로소 이제 봄이 온 것입니다. 그럼 창문을 열면 온 뜰에 가짜가 아닌 진짜 매화꽃이 활짝 피어서 온 그 향기를 다 풍겨주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그림이 구구소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매화꽃을 그려놓고 한 송이씩 붉은색을 칠하면서 희망찬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겠습니다. 문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수, 유손왈, 무일, 연재 5, 6세. 채수에게 손자가 있는데 무일이라고 한다. 나이는 겨우 5, 6세이다. 수야, 포 무일이와 선작 일구시왈. 채수가 밤에 무일이를 안고 누워서 먼저 시 1구절을 지어서 말하길 손자야야 독서불. 손자는 밤마다 책을 읽지 않는구나. 무일되지. 무일로 하여금 그 시에 대꾸하게 하였다. 대왈 조부조조 약주맹. 손자가 대답하여 말하길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약주가 심하시네 라고 대답하였다. 수우 어설중 부무일이행 작일구왈. 채수가 또 눈밭에서 무일이를 업고 걸어가면서 시 1구절을 지어 말하길 구주매화락 이라 하였다. 개가 달리니 매화꽃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니 어절 무일대왈 개행주겹성.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무일이 대꾸하여 말하길 달기간이 댄잎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할아버지 채수와 손자 채무일의 대꾸시를 감상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